우리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고 또 팬더멘털 차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규정상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싼 거죠. 싸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싸서 지금 외국인들은 좀 많이 더 또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또 팔고 있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좀 오르니까 팔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면서 팔고 딴 데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 맛을 보면 한국 주식을 안 사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기업들을 사랑하는 또 마음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반영되는 그렇죠. 반영되는 주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국 자본은 네. 언제든지 빠져나갈 빠져나가죠. 수 있는 돈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장기 보유를 많이 안 하거든요. 팔았다 샀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특히 한국 주식 갖고는.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거든. 어느 순간에 오너 집안에서 물적 분할돼 버리고. 아니 지금 하나그룹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주 한화가 하나그룹의 이제 홀딩 컴퍼니예요. 지주 회사예요. 거기를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사실상 갖고 있는 한화 에너지에서 이제 네. 공개 매수를 불렀어요. 그 한화에 대한 한화 주식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8%인가 뭐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화 에너지 이제 그 아들들의 개인 회사인데 거기서 한화의 지분율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저거 합병한다고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들한테. 네. 근데 문제는 한화는 상장회사잖아요. 네. PBR로 따지면 대략 0.3 내외일 거예요. 어이구. 보나마나.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의 지주회사는 PBR이 대략 0.3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하나도 대단히 PBR이 낮은 PBR이 지주회사입니다. 낮으면 어떤 의미가 회사 있는 겁니까? 값어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회사가 주주 갖고 입장에서는 있는 속 터지겠네요. 그렇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값어치가 안 되면. 주 하나가 갖고 네. 있는 자산 중에 부채 빼고 진짜 알짜배기 재산이 네. 10조야. 근데 한화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자 네. 3조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PBR 0.3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0.3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평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 싸게 살수 비상장 있으니까. 기업하고 나중에 네. 합병을 해. 만약에 그러면 이 비상장 회사는 값어치는 자산 평가를 하거든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비상장이니까 시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자산 평가 작업에서 이거는 제값을 톡톡히 쳐. 예. 그리고 이거는 시가로 계산을 해. 그리고 두 개를 합병을 해. 예. 그러면 상장 회사 주식은 아주 싼 가격에 비상장 기업은 높은 가격으로 쳐서 합병하면서 세금 안 내고 그냥 경영권 승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막거나 이럴 생각 없는 건가요, 정부가? 근데 이런 일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많아요. 그래요? 다 그런 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국내 주주들만 지금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 안 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그 주식 이민을 가는 분들을 절대로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 주식 갖고 있으면은 계속 조마조마해서 또 빨리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는데. 그러니까 또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맞고 한국 주식에서 탈출하는 거는 지능순이다.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다 그렇게 탈출하고 이민 가버리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거를 그 풍토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기업 위주가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소수 투자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 듣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발표도 많이 했는데 항상 보면 하다가 말아요. 주춤주춤해요. 이게 재벌 총수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런가요? 역시 영향력이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까지 못 들어가요. 항상 문전에서 스탑이야. 하는 척, 하는 신용만 하고.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네, 지금도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네. 그리고 정말 거버넌스가 엉망일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아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하나그룹의 승계 작업 지금 한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페널티도 없잖아요. 그 정부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알면서도 알죠. 그냥 그걸 그동안 어떻게 해왔으니까 몰라요. 그냥 넘어간다. 보도도 다 되는데 사실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합쳐서 100%를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라는 비상장 기업도 예. 사실은 한화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되면서부터 시작된 회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하나의 소액주주의 몫이었어요. 그걸 물적 분할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일감 몰아주기, 물론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무혐의 결정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상장 회사의 회사 돈으로 밀어줘서 키워진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은 다 아들들이 100% 지금은 들고 있고 이젠 거꾸로 그 비상장 회사가 주 한화의 지분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거죠. 본격적으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질 것 같고 학을 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 중에 네. 내용을 알면 살 수 없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하나도 그렇습니다만 네. 현대중공업, HD도 그렇고 뭐 예. 그런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걸 피하다 보면 예. 살 주식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참 소수 이른바 이제 개미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알게 되면 내가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투자 이민, 주식 이민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네. 사실은 기업들의 이런 못된 행태를 고치는 데 힘을 모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국 주식 팔고 쳐다보기도 싫어 미국 주식 사야지 이게 아니고 한국 주식에 그래도 투자를 하시면서 야 이거를 고쳐보자 우리가. 네. 그래서 주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사실은 예. 그런 주주 행동주의거든요. 그게 네, 전형적인 주주 행동주의인데 네. 그건 외국 같아서는 그거는 개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펀드들이 하는 거예요. 규모 큰 펀드들이 하는 거예요. 나가서. 앞서 잠깐 SM의 경우에도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서 1% 주식을 갖고 한 거거든요. 문제점 지적하면서 예. 나왔군요. 그래요. 이런 운동,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는 계속해서 김용남 전 의원과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가 나오면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는 김용남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도 긴 시간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